안녕하세요, 르입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에피소드를 만든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밸런스 게임이 딱 머리에 꽂혔습니다. 그때 에피소드를 만들고 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더 재미있는 질문, 더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꼭 나중에 생각나니까 다음에는 꼭 파트 2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다시 떠올랐네요. 카테고리화를 좋아하는 저로서 오늘도 어김없이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연애, 인생 철학, 인간관계, 사회생활, 일상, 라이프 스타일, 그 밖에 좀 자잘자잘한 질문들, 좀 심플한 것들, 딱히 그게 딥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까지 좀 여러 개를 짬뽕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이렇게 답을 골라보시고요. 또 저와 겹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어느 카테고리부터 시작할까요? 골라 연애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늘 나를 챙겨주지만 자기 개발은 안 하는 연인. 네, 자기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나에겐 소홀한 연인. 일과 사랑 사이를 이렇게 줄타기 하는 느낌이네요. 한쪽은 너무 나에게, 물론 나에게 집중하는 거 좋지만 너무 나만 바라보는, 이 연애에 너무 많은 걸 쏟는, 자기 것과 연애 사이에 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연애에만 목매는 거죠. 그와 반대로 한쪽은 너무 자기 일에만,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거. 이건 진짜 어렵네요. 연애를 왜 해요?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고, 연애라는 거 시작을 했으면 노력을 해야죠. 잘 이끌어 가야죠. 저는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일단 나한테 잘해주면, 나를 챙겨주면 연애에서만큼은 딱히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부분에 전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조언이나 그런 것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자기 개발만 열심히 하고 나한테 소홀하면 연애를 할 이유가 없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넘버 2. 내가 힘들 때 외면하지만 잘 나갈 땐 옆에 있어주는 연인. 힘들 때 지켜주지만 잘 나가면 발목 잡는 연인. 첫 번째는 간사하고 두 번째는 짐이네요. 그쵸?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잘 나간다, 일이 좀 잘 풀린다. 그럴 때 이렇게 발목 잡으면 그건 짐이죠. 근데 내가 힘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좀 일이 풀린다, 잘 된다 싶을 때는 슬쩍 와가지고 숟가락 얹듯이. 저는 후자하겠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 그거 진짜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친구도 그러라고 있는 거고, 연인도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면 내 소중한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게 되거든요.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체크해주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안 한다? 그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도 저는 힘들 때 지켜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다음, 연봉 1억인데 연애 결혼 포기. 네, 연애, 결혼은 정말 행복하게 하지만 연봉은 2,500. 돈이냐, 연애냐. 저는 좀 둘 다 구미가 당겨요. 연애 결혼 안 해도 충분한 내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또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하면 너무 인생이 드라이하지 않을까, 너무 몸이 건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 옛날에 저였으면, 몇 년 전에 저였으면 저는 첫 번째를 고를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평생 혼자만 살 수 없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외로움을 돈이 채워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은 크지 않더라도 연애 결혼 행복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배우자가 경제력은 뛰어난데 정서적으로는 공감 못함. 네,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정서적 교감은 최고. 돈이냐 성격이냐 약간 이런 질문 같네요. 돈은 잘 벌어오는데 정서적인 교감은 부족한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공감,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 그 대신 정말 경제적인 부분만 풍족하게 채워주는 거고, 반대는 돈은 못 벌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뛰어난 거고. 결혼 생활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경제력이 뛰어난 게 낫다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면 일단 경제력이 받쳐줘야 뭐든 하죠. 그 역할을 못하면 아무것도 이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 연인의 가족과 내가 최악으로 사이가 안 좋음. 네, 내 가족과 연인이 사이가 안 좋음. 한쪽은 남친의 부모님이 너는 쟤랑 왜 사귀니 이러는 거고, 한쪽은 저희 부모님이 넌 쟤랑 왜 사귀니 좀 헤어져라 이러는 거고. 전 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연인의 가족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해도 저를 향한 제 연인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확고하다면 저는 어떻게든 연애를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둘이 연애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둘이 좋으면 사귀는 거고 싫으면 헤어지는 거고 둘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저는 뭐 그쪽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해도 딱히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싫어해봤자? 약간 이런 생각? 내가 좋은 사람이면 되죠. 난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거 아는데 그쪽이 싫어한다 그거는 그쪽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상관없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반대로 내 가족들이 남친을 반대한다. 이게 지금 말하면서 제가 되게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근데 어른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안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무조건. 아마 가족들이 싫어한다면 저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쪽에서 반대를 한다면 저는 그 못 만날 것 같아요. 만난다 해도 제가 계속 거슬리겠죠. 지금 말하고 나서 좀 이기적인데 뭐 어떡해요. 제가 이런 걸. 우리 가족이 싫어하는 것보다 그냥 그쪽에서 싫어하는 게 낫다. 다음, 내 연인을 모두가 좋아하지만 나는 살짝 지루함. 나는 미처 좋아하는데 아주 좋아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함. 후자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한 명도 이해를 못하는데 나만 혼자 좋아서 날뛰면 그건 제가 약간 좀 어디 홀린 거죠. 그쵸? 반면에 나는 좀 덜하더라도 애정이나 그런 게 좀 덜하더라도 주변에서 걔 괜찮더라 이렇게 봐주면 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또 주변 사람들 그런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연애를 길게 하다 보면 전자 가겠습니다. 다음, 싸울 때 바로 풀지만 자주 싸우는 연인. 잘 안 싸우지만 한 번 싸우면 오래가는 연인. 이게 싸워본 사람은 알 텐데 자주 싸워도 지치고 한 번 싸운 걸로 계속 오래가도 지쳐요. 둘 다 지칩니다. 안 싸우는 게 좋긴 한데 또 아예 안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싸우는 연애도 저는 딱히 건강한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안 맞으니까 서로. 다르니까. 남자랑 여자는. 그래도 저는 자주 싸워도 바로 풀리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딱히 뭐 앙금, 뒷북, 뒤끝 그런 거 남아있지 않게 그때그때 바로 풀 수 있다면 저는 자주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나와 연인이 서로의 비밀을 100% 공유하는 관계 vs 서로의 비밀을 20% 정도는 모르는 관계. 저는 후자요. 모든 비밀 그런 거를 100% 공유한다?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일부 좀 개인적인 것들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는. 굳이. 그건 말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물론 그 20%라는 비밀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다 오픈부처럼 까발리고 그런 걸 좀 망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불신이라는 게 정말 병적인 불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100% 믿을 사람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100%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너무 그런 비밀, 뭐 개인적인 일 그런 걸 너무 많이 공유해도 안 좋다 생각해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버쉐어링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오버쉐어링 한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나 혼자 지킬 건 지키고 간직할 건 간직하고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공유하고 나의 뭐 그런 과거, 환경, 업 앤 다운 그런 것까지 굳이 다 저는 공유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입이 무겁고 그런 상대방의 뭐 아주 퍼스널한 그런 문제들까지 듣고 공감해주고 겉으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같이 막 이렇게 의리 있고 입 무겁고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킬 건 지키고 나 혼자 이건 좀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말하고 좀 그런 공간에 남겨두는 게 저는 건강하다 생각해요. 그 다음 연인이 연인의 전 연인과 X와 친구처럼 지내는 걸 용인해야 함. 네? 연인의 전 연인에 대해 일절 모른 채 지내야 함. 무조건 후자죠.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전 연인과 친구처럼 지내면 왜 새로운 연애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경험 플러스 제가 관찰한 연애들을 되짚어 봤을 때 대부분 안 좋게 끝납니다.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게 끝났다면 그거는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지낸다? 그건 완전 남아있는 거죠. 그럴 거면 다시 돌아가던가 그 연인과 다시 잘해보려고 돌아가던가 확 끝내던가. 저는 뭐든지 이게 좀 딱딱 끊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애매한 거 싫어요. 기면 길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죠. 마지막, 연애 초반의 불꽃 같은 설렘만 2년 유지. 네, 오래된 연인 같은 친구 같은 편안함만 2년 유지. 둘 다 2년이에요. 설렘이냐 편안함이냐 둘 중 하나인데
어렸을 때 저였으면, 뭐 20대 초반에 저였으면 저는 무조건 설렘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편안함, 친구 같은 편안함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설렘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설레기만 하면 된다. 서로 진짜 매일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연애가 진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초반엔 그렇잖아요. 웬만한 연애가. 근데 그 불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막 애처럼 설렘만 갈구할 수는 없으니까 후자가 낫지 않을까. 그 다음 인간관계, 사회생활, 직장, 커리어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많지만 다 피상적인 관계. 네, 친구는 한 명뿐이지만 평생 진심. 후자입니다, 무조건.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스지만 집에서는 늘 무시당함. 집에서는 존중받지만 직장에서는 무능 취급. 둘 다 힘들겠네요. 그쵸.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직장에서 에이스 취급받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집에서도 인정해주겠죠. 알아주는 날이 오겠죠. 그 다음, 모두에게 호감형이지만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음. 네, 다들 날 불편해하지만 몇 명, 진짜 극소수에게는 깊이 존중받음. 굳이 저는 모든 사람한테 호감형을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불필요해요. 딱히 그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전 사람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나중에 좀 저를 알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게 저는 더 좋다 생각해요. 항상 첫인상부터 이렇게 호감형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그 몇 명만 저를 알아줘도 저의 그런 진실된 모습, 저의 진짜 모습만 알아줘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다들 날 찾음. 네, 다들 내 얘기는 들어주지만 날 찾는 사람은 없음.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막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지들 필요할 땐 날 찾는다. 반대로 다들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땐 곁에 있어주는데 날 찾진 않는다. 그래도 후자가 낫다 생각해요.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 대신 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문제긴 한데 왜냐면 이게 상호적인 거니까 상대방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곁에 뭐 있어주고 힘들 때 그러면 일단 저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도 도와주고 싶거든요. 이게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낫죠. 그 다음, 인간관계에서 항상 의리지만 안정적임. 네, 관계에서 항상 갑이지만 외로움. 인간관계에서 을과 갑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항상 내가 아닌 항상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 뭐 어디 가거나 뭘 먹거나 뭐 어떤 결정이 있어서 다 친구들이 나서서 주도를 하고 저는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딱히 제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걸 갑과 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을인데 안정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딱히 불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관계에서 항상 갑이다. 다 내가 막 이렇게 알아서 나서고 주도하고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외롭다는 거는 나 혼자 노력한다는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외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상대방들은 뜨뜻미지근, 시큰둥하고. 전제가 낫다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게 낫죠. 옆에 누가 있는데 외롭다는 거는 진짜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곁에 누가 있는데 외롭다?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평생 새로운 인맥 만들기만 가능. 평생 기존 인맥만 유지 가능. 무조건 후자죠. 기존 인맥 유지하는 것도 은근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맥 만드는데 쏟을 그게 없어요. 에너지와 그게. 직장 커리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모든 걸 조금씩 잘하지만 특별한 건 없음. 네. 하나는 완벽하지만 나머지는 다 부족. 재능에 관한 거네요. 그쵸?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하면 아주 그렇게 막 최악 못하진 않아요. 일부 것들을 빼고는. 근데 특별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좀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능 관련해서 에피소드도 여러 개 만들고 그랬었는데 딱히 뭐 하나 이렇게 한 가지가 특출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왜 나 그게 없을까? 그게 있으면 진로 선택이 좀 쉽지 않을까? 인생이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항상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완벽하다. 그걸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답이 될지. 내가 이 하나의 재능을 진짜 완벽하게 정말 잘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터득했을 때, 갖고 있을 때 과연 이 딜레마가 해결될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이름은 안 알려져도 실력으로 인정받기. 네. 이름은 유명해도 실력은 의심받기. 이름은 유명한데 실력을 의심받으면 그거는 가짜네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봉은 높지만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최악. 연봉은 낮지만 최고의 팀워크. 그러니까 동료, 상사들과의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죠, 후자는. 전자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동료들과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저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아마 버는 돈이 이제 다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병원 다니는데. 어쨌든 회사 사람들은 매일 보잖아요. 친구들보다 자주 보고 가족들보다 자주 보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친구와 아주 가까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이어야 돼요, 서로. 그래야 롱런할 수 있죠, 제가. 연봉이야 뭐 제가 일 열심히 하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일상,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평생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대 평생 이사 다니며 새로운 경험하기.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사 다니는 거에 딱히 개의치 않았어요. 이사를 되게 설레했습니다. 새로운 공간, 더 나은 공간으로 간다는 생각만 하면 이사 그까짓 거 뭐 하루 갈아 넣어서 이사하고 짐 정리 한 일주일 하면 되지. 그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런 환경이 바뀌는 것을 되게 흥미로워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왜 사람들이 자기 집 사려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사 다니는 게 정말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나가고 뭐 그 2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인데 뭐가 힘들어. 그 한 번이 진짜 힘들어요. 이사는 하루지만 그 전과 후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처리해야 될 게. 전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 거고 집을 보러 다녀야 되고 집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오지 않아요. 한 번에 구해주지 않습니다. 헉, 이거 내 집이다. 이런 집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런 순간이 흔치 않습니다. 그럼 모든 프로세스를 종합해 봤을 때 이사는 스트레스가 맞아요. 저는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평생 외모는 최상인데 건강은 약함. 네. 평생 건강은 최상인데 외모는 평범 이하. 예쁘고 잘생겼는데 건강은 안 좋은 거고, 몸은 정말 건강한데 외모는 별로인 거죠. 건강한 게 낫죠. 당연히 건강한 게 낫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외모를 바꾸고 싶다? 건강하기만 하면 외모 바꿔요. 바꿀 수 있죠. 지금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는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여행 다니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평생 돈은 넉넉하지만 시간은 없음. 네, 평생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음. 돈은 있어도 쓸 시간이 없는 거고, 시간은 정말 많은데 돈이 없다. 돈이 많은데 그걸 다 못 누리고 죽어도 저는 억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돈만 벌다 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저는 차라리 시간이 많은 게 낫다 생각해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든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간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연애는 항상 잘 되지만 일은 계속 꼬임. 일은 잘 풀리지만 연애는 매번 실패. 일이 잘 풀리는 게 낫죠. 저는 연애 자체가 그냥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수적인 거? 메인은 일과 가족, 뭐 친구, 건강 그런 거죠. 본인의 일이 안 풀리면 그게 연애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내 인생에서 되는 일이 없으면 일이 안 풀리고 막 되는 일이 없고 여기저기서 막 드라마 생기고 그러면 그게 연애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쳐요. 더 예민해지게 되고 연애에 집중 못하고 상대방에게 소홀하게 되고 괜히 뭐 짜증내게 되고 고스란히 연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일이 먼저 잘 풀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 평생 외국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기. 네, 평생 한국에서 가족, 친구랑 붙어 살기. 이거 어렵네요. 당장 닥친 일이 아님에도 뭔가 어렵네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지?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 나중에. 저는 평생 외국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길 택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대로 안 살아봤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태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충분히 행복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앞으로 더 보내야 되지만
이제는 좀 더 저를 위해서, 나를 좀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전자를 택해서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남은 생은 뭐 고생이라 할지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다음, 자녀는 없지만 부부끼리 평생 자유롭게 살기. 네, 자녀는 있지만 자유는 거의 없음. 이거 뭐 딩크니 아니냐 그거네요. 그쵸? 저는 전자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자녀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 결혼 생활,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에서 오는 자유로움과 편안함 사이에서 고르자면 저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택하고 싶어요.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를 가진다는 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에 준비라는 건 없지만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지만 또 다른 인간을 키운다는 거는 정말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감이 저는 너무 막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요. 그리고 어차피 옵션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좀 덜 지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책임질 거리를 조금이라도 덜 만들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사는 삶. 네,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부유하게 사는 삶. 이건 좀 단골 질문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생각해봤을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뭐 쉴 때 여행을 다니거나 내 취미 생활에 쏟거나 뭐 대부분의 현실이 저는 이런 형태라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속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하기 싫어도 그냥 참고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나중에 그걸로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인생 자체가 존버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어도 하면서 버티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이건 좀 현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번 돈만 써야 함. 네, 평생 누군가가 준 돈만 써야 함. 와, 후자는 약간 취집 느낌이네요. 그쵸? 취집이 해당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받는 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가 준 돈만 써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일 안 하고, 일 못 하고, 주는 돈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거고, 저는 내 능력으로 벌겠습니다. 그 받고만 사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해서 내 능력으로 번 돈을 쓰는 게 마음도 편하고 뿌듯하지 않을까. 그 다음, 지금 당장 1억 현금 받기. 네, 평생 매달 100만 원씩 자동 지급. 후자는 약간 연금 같은 느낌이네요. 매달 100만 원. 근데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1억도 큰 돈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을 받았다. 일단 1억을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그쵸? 요즘 집 살 수 없어요. 1억을. 당연히 1억에 비해 100만 원이 적게 느껴지지만 평생 받는다 생각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돈에 딱히 쓸 데가 없어요. 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들면 뭐 어디다 써요? 뭐 쇼핑, 여행에 쓰는 것도 이제 젊은 때나 하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다 노후를 걱정합니다. 노후에 어떻게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나중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보면 1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매달 100만 원 받는 게 낫죠.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인생 철학입니다. 좀 질문의 폭을 넓혀봤어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지만 욕 많이 먹음. 네, 평생을 가식으로 살지만 칭찬을 많이 받음. 이게 세상이 보니까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 취급당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 취급당하고 욕먹어요. 그러니까 집단 다수에 의해서 외면을 당합니다. 비정상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하지만 8명이 욕해도 내 진실됨을 알아주는 2명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9명이 욕해도 내 진실됨을 알아주는 1명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언젠가는 세상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온다고 믿어요. 욕 많이 먹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은 많이 먹으니까 올해는 살겠네요. 그쵸? 그 다음,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인간관계는 전부 망가진 삶. 사회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인간관계는
완벽한 삶.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인간관계가 완벽하게 낫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패했다 해도 언제든 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망가진 인간관계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이건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 지금의 나로 다시 10대부터 인생 반복. 네, 지금의 나로 바로 70대 노년 시작. 아, 이거는 난제네요, 난제.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여태까지 겪은 걸 또 겪는다. 그것도 끔찍하고, 여기서 바로 70대로 점프해버린다? 그것도 끔찍한데요. 그래도 지금의 나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10대부터 반복하겠습니다, 인생을. 70대는 너무 큰 점프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그 전에 했던 선택들을 바꿀 수 있고, 지금의 내가 어쨌든 10대의 나보다는 좀 더 지혜로워졌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 돌아간다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잘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겪었던 것도 겪어야 된다는 어마무시한 미래가 달려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라면 좀 더 스무스하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지만 내 삶은 불행함.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내 삶은 행복함.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건 맞습니다. 뭐 세상에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면 결국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한 게 낫죠. 후자. 그 다음,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결과는 실패. 네, 결과는 성공이지만 선택의 과정은 후회투성이. 과정이 후회투성이라 함은 과정 속에서 잃는 게 많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감정 소모가 많았을 수도 있고 체력 소모, 뭐 지출 등 과정에서 이미 너무 지쳤던 거죠. 저는 대체적으로 좀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좀 성과로 보여야 되고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어쨌든 끝에 남는 건 결과니까 저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 전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가 없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후회는 남거든요, 사람이. 무조건. 이 삶이라는 게, 삶에서 선택하는 여러 결정들이라는 게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데에 후회가 없다는 거는 저는 그 자체로 거기서 만족을 얻을 것 같아요.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래나 저래나 후회라는 게 발목 잡기 때문에 적어도 후회라도 좀 덜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 그 다음, 내 삶이 영화처럼 기록돼 후대에 남음. 네,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삶. 저는 후자예요. 저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 큰 파장 없이. 그 다음, 10년 후에 완벽한 행복이 보장됨. 네, 매 순간 작은 행복이 보장됨. 지금은 진짜 힘든데, 지금은 진짜 고비의 연속인데 인생이 10년 후에는 완벽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완벽한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로또 1등 당첨이다. 그러면 10년 뒤에 로또 당첨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행복을 보장받았을 때는 전자가 끌리긴 해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또 그 10년 후에 완벽한 행복이 왔다 해서 그게 또 모든 걸 해결하고 또 내 인생에 남은 그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이 행복이라는 게 정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완벽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10년 후에 받았을 때 그게 정말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막상 받고 나서. 또 언젠가는 이 행복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또 딸려올 테고. 그 다음,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고정됨. 네,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과거는 영영 못 바꿈. 과거를 컨트롤하냐, 미래를 컨트롤하냐. 과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고정된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후회는 좀 덜 하겠네요. 그쵸? 하지만 미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지만 과거는 못 바꿈. 그럼 그 과거라는 일은 과거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어렵네요, 이거. 그래도 저는 전자가 낫다 생각합니다. 후자는 후회되는 과거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짐처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과거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내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이 내가 바꾼 선택으로 인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과거를 바꾸는 게 낫죠. 미래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정해진 길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또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삶의 의미 자체가 아닐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서 바꿀 수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과거를 바꾸는 게 낫죠. 그 다음, 죽을 때 평생의 질문 하나에 대한 답 얻기. 네, 평생 질문을 수없이 던지지만 결국 답은 못 얻고 가기. 답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의문 하나에 명확한 해답을 받고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의문이라면 예를 들어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옳았는지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수많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답을 알아버리면 그 답의 내용이 삶의 모든 순간과 충돌하면 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삶의 과정 자체가 의미가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발견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답은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미해결감이 평생을 따라다니겠죠. 알 수 없으니까. 끝까지 물음표로 남으니까. 근데 또 그 하나에 대한 질문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살다 가는 게 낫다 생각해요. 이미 우리의 인생이 이렇잖아요, 지금. 저도 매일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과정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정성과 확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를 택하겠지만 성장과 발견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 모든 기쁨, 고통은 사라진 무의미한 삶. 네, 고통도 기쁨도 극대화된 드라마 같은 삶. 후자요. 너무 사람의 인생에 기쁨도 고통도 없으면 너무, 물론 고통은 없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평생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한다면 분명히 거기서 오는 깨달음도 있을 거거든요. 고통이라 해도 고통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건 너무 진짜 한마디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좀 드라마 같더라도 치열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걸 느껴보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저는 이 답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인의 고통을 반으로 줄 수 있지만 내 고통은 2배가 됨. 네, 내 고통은 사라지지만 타인의 고통은 그대로. 어렵네요.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걸 보는 것 자체로. 근데 그 고통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내 고통은 2배가 된다. 좀 안타깝지만 이기적이지만 저는 제 고통이 사라진 게 낫지 않을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방금 제가 고통도 기쁨도 극대화된 삶을 살고 싶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고통은 사라지는 거 원하고. 완전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진짜 고통이니까, 힘든 고통이니까. 이런 고통 느끼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마지막, 죽기 직전 단 하루를 전지적 시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기. 네? 평범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도 없고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평범하지만 길고 안정적인 삶 살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나한테 뭔가 초능력이 생긴다 하면 하루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내가 좀 동경하던 삶, 아니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화려한 삶,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막 몸이 바뀌는 거. 뭐 어떤 일반인이 어떤 유명인과 몸이 바뀌어서 순식간에 이제 스타 행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기만 한다면 그런 인생을 보기만 한다면 궁금해요. 그 삶은 어떨지, 행복할지, 편할지, 뭐 그런 유명한 삶을 산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산다. 돈도 많이 번다.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지, 명예, 지위,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지, 뭐 얼굴이 알려져서 불편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걸 포기하고 따라오는 뭐 그런 지위, 명예 그런 것들이 충족을 시켜줄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들도 그들만의 힘듦이 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하잖아요. 뭐 직업만 다르고 뭐 생김새만 다르고 그럴 뿐이지 뭐 하나가 쉬워졌다 해서 그게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그러지 않죠. 보여지는 건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것일 뿐이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지만 길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그럼 가벼운 질문들로 훑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데이트할 때마다 전 애인 마주치기 대 상사 마주치기. 상사 마주치는 게 낫죠. 데이트 할 때마다 전 애인 마주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껄끄러워가지고. 상사도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상사는 어떻게 보면 또 상사마다 다르겠지만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좀 센스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는 척 안 하고 전 애인은 그냥 뭐 지친다고만 가정해도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카톡 일십 습관 있는 연인데 답장은 빠른데 단답만 하는 연인. 일십을 한다는 건 카톡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답장 속도에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서 느려도 상관은 없는데 일십을 해버리면 그게 그냥 그 사람 마음 아닌가? 답장하기 싫으니까 일십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단답이어도 빠른 게 낫죠. 그 다음 내 미래 배우자가 늘 술 취하면 영어만 말함. 네, 늘 술 취하면 랩만함. 둘 다 킹받긴 하는데 랩하는 게 저는 더 킹받는다 생각합니다. 영어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술 취한데 영어가 나온다는 건 영어 잘한다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냥 엉터리여도 내뱉는다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영어는 좀 귀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랩은 통제불능. 그 다음 SNS에 글 올릴 때마다 킥킥킥킥 무조건 20개씩 붙여야 함. 네, 해시태그만 30줄 써야 함. 이건 뭐 전자든 후자든 팔로워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맨날 올릴 때마다 캡션에 킥킥킥 붙인다 하면은 비정성을 볼 것 같은데? 해시태그 30줄도 좀 짜치긴 한데 해시태그는 워낙 붙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청 많이 붙이던데요? 뭐 썼다 지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캡션을 일단 킥킥킥 붙여버리면 다른 사람들 보잖아요. 킥킥을 붙이면 안 되는 그런 사진, 캡션에도 그런 걸 붙이면 비정성을 볼 것 같은데 해시태그가 낫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회사 프린터에 늘 내 이름으로 된 연애 편지가 출력됨. 네, 회사 프린터에 늘 내 이름으로 된 사직서가 출력됨.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사원이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할 때마다 첫 장은 디폴트예요. 내 연애 편지가 첫 장은 무조건 나와요. 혹은 내 사직서가 나온다든가. 모든 사람이 프린트할 때마다 그걸 첫 장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제되는 거죠. 사직서가 낫죠. 연애 편지 그거 어떡합니까? 수치스러워서. 연애 편지 요즘 누가 쓰나요? 어쨌든 그 다음 친구랑 놀 때마다 무조건 계산 당첨. 네, 놀 때마다 무조건 집까지 데려다 줘야 돼. 지갑 셔틀이냐 대리기사가 되냐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데려다 주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 데려다 주는 것도 그 기름값 또 장난 아닌 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데려다 주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제 술 안 마시니까 데려다 주는 게 낫죠. 혹시 데려다 준다는 게 뭐 그건가? 차가 아니라 걸어서 지하철, 버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런 가정이라면 그냥 계산하고 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차로 데려다 주는 거다 하면은 데려다 주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 평생 건강식만 먹고 오래 살기.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짧게 살기. 건강식은 진짜 맛없다는 가정하에 진짜 건강식이야. 몸에 너무 건강한데 맛없어. 진짜 맛없어. 그러니까 미각을 포기해야 돼. 이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정말 크거든요? 진짜 커요. 진짜 큽니다. 저는 좀 건강식, 맛없는 거 잘 먹는 편이긴 해요. 가리는 게 없어서 딱히 뭐 쓴 것도 잘 먹고 제 입장에서는 건강식만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낫죠. 짧게 사는 것보다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를 것 같긴 해요.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그거 포기한다? 어렵네요. 일단 뭐 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제 저는 첫 번째가 낫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먹는 즐거움은 크기 때문에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질문을 만들다 보면 끝이 없어서 녹음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점점 갈라지는 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간만에 이게 파트 2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재밌는 부분, 재밌는 질문 혹은 또 심오한 질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주는 질문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되었다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추천해주고 싶은 질문, 또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엮어서 만들어 볼 만한 그런 질문도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애플 팟캐스트 리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